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고등학교 졸업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절차가 될까요?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 신입생 시절에 입학식 했을 때 뭔가 두렵고 설레는 건 있었지만은 막상 지나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대학을 가더라도 사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친구들하고도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사실 대학교 때는 오히려 입학식, 졸업식 안 가죠. 되게 안 가더라고요. 우리 입학식 때 참석률이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그 정도로 안 가요. 왜냐면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점수가 깎인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선택과 포기,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하도 많이 써먹다 보니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탄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다.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벌스와 데스 사이의 치킨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킨 먹다 사는 게 인생이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선택의 총 집합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도 수많은 여러분들의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제발 거기 한번 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용돈 쇼부를 봐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시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선택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포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쯤 집에서 뒹굴면서 핸드폰 보고 있을 본인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2박 3일 동안 밤새 이제 배그를 하다가 밤을 샐 수도 있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포기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비로소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으면은 억울한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기로 선택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을 내 모습을 포기하지 못했다면은 나는 억울할 거예요. 이 시간에 내 친구들하고 쇼핑하러 왔을 텐데, 에버랜드를 갔을 텐데,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조금 차라리 나았을 텐데, 라든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뱀띠인 거 말고, 뱀띠 맞죠? 뱀띠인 거 말고, 저 중학교 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엄청 신기한 걸 발견했다고. 야,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어. 우리 다 뱀띠야. 아, 제가 그때 진짜 얼마나 빵 터졌던지.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더 가만히 있어요. 진짜?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은 각자의 선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뭐 대학을 가시든 취직을 하시든, 또 어떤 누군가는 재수를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로 나가실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왜 그런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은 왜 대학을 가고 싶어요? 대학을 가면 목표? 멋지네.
가는지를 먼저 물어봐 주는구나. 가요. 왜 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훌륭하네. 은경이 대학 왜 갔어요? 좀 더 생각해볼까? 좀 지났지? 어찌됐든 대학을 가든 취직을 하든 무언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하는 거죠. 내 지금 모습보다도 더 나아진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귤을 먹을지 앞사람을 볼지 강의를 들을지, 귤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지, 더 많이 받을지, 숨겨가지고 하나 더 받을지.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로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나은 내 모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에 100% 만족하시는 분 있나요? 난 이 정도면은 완벽하다. 사실은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TV를 보고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재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전 되게 재밌게 보는 게 이제 워크맨 되게 재밌게 보는데 그 상황에 들이치는 게 굉장히 선을 넘는 그 친구 재밌더라고요. 나도 카메라 앞에서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조금 더 잘나고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은 모습 때문에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대학을 가는 여러분들의 이유로, 취업을 하는 여러분들의 이유도 지금보다 나은 여러분들의 삶, 어쩌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이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결론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불행하기를 기대하신 분 있나요? 가끔은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원치 않는 수련회에 갔을 때 이 수련회를 정말 끔찍하게 보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까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저도 2세입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이 가정연합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가정연합의 신앙을 모태 신앙으로서 가져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 선택이 아닌 종교에 다니다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저 스스로를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하필 통일교회 2세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중학교 동창들은, 제 중학교 친구들은 중학생이 되자마자 이제 소주병을 들고 오더라고요. 지금은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자연스럽게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십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먹고 싶어도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목사 아들이기를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긴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에 하고 있는 선택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행복에 닿는 선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밥 먹을 때요. 사실은 밥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된대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도파민 수치가 있는데, 가장 수치가 올라갈 때가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때예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뭔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럴 때도 맛있는 걸 먹을 때만큼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라고 해요.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높은 행복의 수치, 기쁨의 수치를 가져옵니다. 참 재밌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초등학생 때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기준이 됐는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가장 중요한 수치가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벌고 싶나요? 저는 중학교 때 꿈이 부자였어요. 우리 집이 거저였거든요. 우리 집 아버지가 그때 당시 목사 하실 때였는데 월급이 한 달에 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4명이다 보니까 제 형제가 6명이서 80만 원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근데 그 80만 원 중에 아버지가 목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목회 활동에 쓰시는 돈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시는 그런 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돈이 너무 없어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학생 때 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돼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교 08학번인데 여러분들 20학번이 될 테니까 08학번 때 이제 조금 집안이 가난한 친구들은 한 끼에 김밥 한 줄 먹는 게 전부였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대학생들 보면은 밥 굶는 애들은 없더라고. 국가장학금이 잘 나와서 그런가. 하여튼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부자가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공직을 하고 있죠. 그 꿈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행복의 가치를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학창 시절에 보다 보면은 우리 개개인의 가치를 때때로는 성적에 두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은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공식 같은 걸 외우면서 발전하는 그런 지식만 쌓이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사고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지게 돼요. 그런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평가 항목에 한해서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평가 항목에 제외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때 언수 외 탐구 영역으로 또 국사도 지금은 보죠. 어쨌든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남들 되게 재밌게 해주는 친구가 있고 되게 패션에서 뛰어난 친구가 있고 뭔가 말주변도 되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그걸 잘한다고 해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과연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일까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평가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 평가 항목에 제외된 능력들에 대해서는 못 본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적만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개발하게 될 것이고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중고등학생 때만이 모든 여러분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더라도 혹은 남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는 헌법 제10조,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전문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국민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적이 낮든 높든 인성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적으로 그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든 어떤 평가를 받아왔던 어떤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메이플을 잘 아시네요 다들. 메이플 참 재밌는 게 제가 중학생 때도 있었는데 진짜 오래된 게임이에요. 그때 이제 주말에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제발 끄라고 그 게임 좀 하나 열심히 메이플을 했었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이제 방금 메이플을 시작해가지고 레벨이 1인데 레벨 1부터 레벨 30, 44년터를 가면 어떻게 돼요? 죽든가 아니면 물량만 계속 쓰다가 한 마리 겨우 잡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는 사냥터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하고 또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 이제 쩔이라고 쩔 아세요? 쩔이 뭐냐면은 레벨이 좀 높은 사람이 레벨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험치도 좀 빨리 오르고 시간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레벨 1에서부터 혼자 키우려고 그러면은 재미도 없고 혹은 힘들고도 하긴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 발전한 사람들하고 같이 성장하다가 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성장 가능하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고3 수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초대를 한 거는 여기 계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나마 밥을 몇 그릇이라도 먹었으면 더 먹었는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고 이 게임 용어로 얘기하면 쩔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내 동생, 내 후배로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선택과 포기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옹지마라는 거 알아요? 세옹지마?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국경 지방의 한 노인이 말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말이 도망치자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알겠어. 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인생의 기륭화복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옹지마, 변방새, 늙은이옹, 갈지, 말마.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변방 늙은이의 말이 우리네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말이죠. 그 말이 도망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좋은 앞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또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말 한 필로 인해서 화가 오기도 하고 복이 오기도 했네요. 변화무쌍한 인간사와 견주어 볼만하죠?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세옹지마입니다. 인간사에선 기륭화복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의미로 중국 북방 국경 지역의 말과 얽힌 노인의 일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소재 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공대생들은 대학 다니다 보면 실험을 많이 해요. 실험을 하다 보면은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한 결과가 있고,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랜덤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치가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걸 예측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케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삶을 케이오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삶, 여기 계신 어떤 한 명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예측을 하자면은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앞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의 내 모습이 그토록 꿈꿔왔던 내 모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몸짱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수능 만점 맞는지, 어떻게 하면은 뭐가 되는지 방법은 아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방법은 알아요. 하도 이제 유튜브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는 못해요. 왜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은 이제 몸짱이 되는 거 막 이런 것도 열심히 본 적은 있지만은 정작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항상 하다가 말고 그러다가 다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 먹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나를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새옹지마처럼 변화무쌍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행복의 길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먹는 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연방에 사는 그 늙은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죠. 이게 또 복이 될지, 모르죠. 이게 화가 될지. 물론 그 태도가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서 나오고 있는 결과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서 물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물리? 물리는 안 좋아하는구나. 저는 이제 수능 볼 때 물리면 물리2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 실험에 보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대충 흘려 들으세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이중슬릿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실험 결과가 달라지는 요소가 뭐냐면 사람이 관찰하냐 관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신기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연과학의 근본을 밝혀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것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그중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허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영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에서는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체 세계는 어쩌면 영계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발전된 과학의 한 분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양자역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결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다라고 할 수 있는 내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지금의 내 모습을 이 자리에 듣고 있는 강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뭐 대학 가기로 했어요. 그 대학을 간다는 것만이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서도 동아리에 들어갈지, 학생회에 들어갈지, 아니면 집 학교만 할지, 아니면 그 남은 시간에 자격증을 하나 더 따려고 학원을 더 다닐지, 아니면 가자마자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칠지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 될 겁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은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뭐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항상 잔소리 하셨죠. 그건 뭐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질 내용들에 대한 책임을 같이 나눠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잔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멀리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너무 있는 게 지겨워서 강원도에서 여기 광주까지 대학을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집 좀 떠나고 싶어가지고 광주를 만나고.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을 강원도로 간다고 한번 쳐봅시다. 강원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님하고 연락을 하면 얼마나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 건 적은 손에 꼽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에 너무 집중해 살다 보니 부모님을 한때는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여러분들이 뭐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이성 친구를 사귀든 여러분들이 뭐 마약하든 도박을 하든 부모님들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됐고 책임져야 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이거 1,000원에 샀는데 누구는 900원에 산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사람을 되게 미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행복하기 위해 산다기보다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 사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벌어질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한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다를 놀러 갔어요. 근데 대한민국 바다에서 상어에 물릴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0%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바다에 나갈 때 혹시라도 상어에 물릴 수도 있는 확률을 감수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항상 옳은 결과만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여러 가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러면 선택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주체적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다는 겁니다. 100% 예측 가능한 미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선택, 완벽한 미래는 여러분들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때 어쩌면 이거에 대한 성공 퍼센테이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은 2%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뭐 99%가 취직을 한다고 한다. 대학
대한민국 취업률 1위. 세상에 대한민국 취업률 1위 대학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1위를 자기들이에요. 그나마 2위라고 써놓은 대학은 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길에 있어서 어쩌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선택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취직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거는 4년에서 길면은 6년. 여기 광주 어떤 선배는 10년 동안 대학을 다닌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입니다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가장 큰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취직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이 모태신앙으로서 가정연합의 일원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미래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회를 꾸려나가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선택이 됐든 간에 세옹지마와 같이 그 선택이 당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을 한다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포기를 분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이 내 선택에, 내가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취직과 축복을 앞두고 있는 선택의 시점에 있게 됩니다. 그런 모든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특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고3 수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고3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오신 선배님들이 있죠. 그 선배님들은 왜 이런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투자하여 볼까요? 여러분들의 옳은 선택보다도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지탱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3 수련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우리 오빠로서, 누나 형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3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나요? 네, 맞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 있는 선배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자리를 열심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 동생이고 또 때로는 아들, 딸이라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고3 수련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고3 수련 스태프들이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오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스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자기 나름의 삶이 있고 자기도 좋아하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것,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런 삶입니다. 나보다는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위하여 살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삶. 우리는 하나님 안에 유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고3 친구들,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선배들을 처음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배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자기의 동생처럼 내 후배처럼 원래 알고 있었던 가족처럼 느끼고 싶고 그렇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장하는 그런 뜻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끔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의 부모님 또한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맞죠? 어찌됐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부모님 전부 다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가정연합이라는 곳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축복을 받았을 때는 축복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때 헌신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한 선택을 했고 포기를 했고 지금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갔던 첫 출발점들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친척들 내에서 사회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선들을 감당해 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모님들은 그런 선택을 해 나오셨고 왜 다른 삶들을 포기했고 왜 이런 삶을 책임지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살아가고 계실까요? 적어도 제가 통일교회를 다녔었던 기간 동안 느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이 적어도 미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투자해오시는 분들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지 그냥 통일교회 광신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2세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금은 좋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무엇을 포기했고 어떤 걸 책임지고 계신지를 아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이 가정연합이라는 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보는 것,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고상수련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우리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종교를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선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선문대 다니는 4년 동안 제가 그 수요 예배라고 하는 대학생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나가본 게 10번이 안 돼요. 저는 그 정도로 통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6살 때 비로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인지 엄청난 효과입니다. 확실히 잠이 깼겠어요. 주변에서. 고마워요. 그런 것처럼 이 가정연합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걸 몰랐던 시절이 너무 억울하고 혹은 한편으로 화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26살 때 깨달았다면 저보다도 한 살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깨닫는다면 저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늦기 전에 놓치지 말고 꼭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까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KTGY나 GTGY 혹은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일정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정들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꼭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자기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었던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저희 부모님도 친구, 가족, 주변 어떠한 많은 기반들을 내려놓고 이 가정연합을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각자 나름의 이야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동네 영화관에서 봐왔던 영화보다도 더 스펙타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부모님께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택, 포기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고 억울하지 않게 내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